안녕하세요. 두유론 리서치 도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26일 월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2022년 한 해도 3개월 남았는데요. 올해는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 중간선거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과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주식시장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떠한 발표들이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좀 마지막 랠리를 펼칠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더 흘러내릴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예, 오늘도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6월 달 전저점에서 지금 계속 지지선을 받으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올라오고 하면서 전저점의 지지선을 지켰는데요. 이것이 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지선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계속 극으로 치닫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지만은 지금 경제라든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하기 힘든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페드도 그것에 발맞춰서 물가만 잡겠다고 무조건적인 이자 인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간 선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에 불리할 전망입니다. 일단 중간 선거는 집권당에 불리한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겨서 집권을 하면 중간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뭐좀 균형을 맞춘다고나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야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이 집권당이 미드텀에서 의석을 뺏긴 그런 수가 의석을 더한 수보다 더 상당히 많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뺏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도 국민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경제라든가 세계 정세가 너무 예측하기 힘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쪽에 표를 좀 더 많이 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시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의 정책이 제동이 계속 걸리게 되죠. 일단 민주당의 정책은 증세와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법안 같은 거라든지 좀 기업하기 힘든 그런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해서 공화당은 좀 대기업 친화 정책을 쓰고 감세 정책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좀 선전을 한다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이 중간 선거 때는 한 10월 달부터 크게 반등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을 시작을 해서 연말 반등, 산타 랠리까지 가는 그런 것이 좀 평균치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9월 달까지 미드텀 때 거의 횡보를 하는 것이 평균인데 올해는 거의 하락을 했죠. 거의 뭐 한 30%쭉 하락을 해서 올해는 평균하고 아주 전혀 다른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히려 월 초부터 하락한 장이 이 미드텀 일렉션을 계기로 해서 다시 더 큰 폭으로 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반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그런 연도를 보면 쭉 1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9월 이제 가을 시작할 때부터 주식시장이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한 11월 달 10월 말부터 이렇게 다시 이제 연말 랠리를 시작을 하는 것이 좀 평균적인 그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이 이 미드텀 있는 연도는 가장 변동률이 심한 그런 달이고요. 10월 달은 좀 줄어들었다가 11월 달에 이 선거가 막바지에 다르면서 또 다시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미드텀 때는 좀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기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지수가 미드텀 일렉션이 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플러스장으로 마감을 했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올해 플러스장을 마감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죠. 지금 거의 지금까지 1년 동안 주식 지수가 한 30%가 흘러내린 상황에서 이것을 플러스로 바꾸려면은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은 거의 100%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랠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이 과거로 봤을 때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지금 뭐 리세션이 왔다, 페드가 계속 기조를 금리 인상으로 올린다, 세계 정세도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으면 주식시장에 하방에 베팅하는 것이 정답인 건데요.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항상 반대되는 것을 유념을 하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월 달에 이렇게 미드텀 일렉션이 있는 고 10월 달에 상당히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죠. 2006년도에는 10월 달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크게 하락하면서 11월 말에 대부분 보면 11월 중순 지나고 일렉션이 끝난 이후에 폭등을 하는 상승을 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 연도까지 이렇게 쭉 상승장이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이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영리하게 반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흥미로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주식시장과 경제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이것은 경제와 주식시장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경제의 선반영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주식시장은 빠지고요. 경제가 나빠지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상승을 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리 리세션이라고 보면 주식시장은 이제 베어 마켓이 거의 발음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발음에 도달을 해서 풀 리세션이 되면 오히려 이제 불마켓이 그때부터는 시작이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풀 리세션이 되기 전에 얼리 리세션부터는 주식시장에 투자가 들어가야 나중에 불마켓이 올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선반영을 한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고 무조건 리세션이 지금 진입 단계니까 이제 리세션이 이제 왔을 때 그때 주식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는 늦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풀 리세션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리세션이 뭐 1 년을 갈지 6 개월을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리세션에 도입했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발언이 나오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리세션에 아주 확 들어왔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얼리 리세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리세션 때 무조건 주식시장이 다 하락하고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리세션 때도 상승하는 그런 장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무조건 리세션이라고 그래서 하방에 베팅하신다거나 이런 좀 오류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도표들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그다음에 페드 의장단들의 발표들이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지표들, 발표들이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제롬 파웰 의장이 발표가 있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이 기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발표를 많이 하죠. FOMC 미팅뿐만이 아니고
매달 이런 기자회견이라든가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웰 의장들과 함께 다른 의장단들도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언론 인터뷰들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켓 와치에 보시면 이코노믹 폴리틱스 칼렌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기 와서 보시면서 매일매일 어떤 발표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아주 중요한 CPI 프라이스 인덱스의 발표가 있고요. 컨슈머 스펜딩,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그것에 반영을 하는 주식시장의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것도 좀 유념하시라고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인제 3 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이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선방을 하느냐, 그리고 미래 forward looking statement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잡혀지느냐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칠 전망이어서 요런 것도 유념해 두시면서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방송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간 선거와 주식시장의 랠리,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